근데 이제 김진태 이 사람도 역시 검사 출신이네. 근데 김진태도 건국주의 이야기를 똑같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원도지사까지도 똑같이 뭔가 이게 코드를 맞추는 거잖아요. 코드 맞추기잖아. 건국절 코드 맞추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그 건국절 이야기는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 했다잖아요. 그 말하면 다 가짜뉴스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진태는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지금 건국절을 이야기를 해서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예. 예, 허영 의원도 이제 강원도에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걸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역하죠. 그러니 김진태 지사의 그런 발언들은 귀가 좀 썩어나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도 또 덧붙여서 이철우 경북지사. 예. 최근에 이 광복 이 이념 논쟁과 관련해서 이철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북한을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누라이트들의 전법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승만이 말했던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얘기했던 건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억지가 없고 근본도 없는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나라를 혼란시키는데 이 교통 정리를 대통령이라는 지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걸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신지호 전 의원 있잖아요. 전략 부총장인가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분. 그 사람은 뉴라이트예요. 시작이 뉴라이트 본인이. 신지호가? 신지호 전은 뉴라이트. 거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뉴라이트였다. 원래 뉴라이트. 네. 원래 뉴라이트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본체. 이 뉴라이트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종철 강북회장을 극우 이 친일 일본의 극우의 기쁨조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사과를 하는 것들을 보면 한동훈 지도체제의 어떤 신선함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시키려는 이 시도에 다 녹아서 다 싹 쓰러져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네. 잘된 그냥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이 뉴라이트 쪽으로 가는 것, 대통령실이랄지 뭐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사를 해버리는 거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거를 막지를 않고 방조하거나 편들어주고 그걸 야당이나 시민단체 또는 광복회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입지가 한국의 뭐 10%나 될까요? 사상적으로는 막 한 5%나 될까요? 그쪽으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로 그냥 들어가서. 그게 과거에 한 15년 전에 20년 됐네요. 20년 정도 전에 뉴라이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역사관 논쟁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90% 주류, 역사학계 90% 주류가 합의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야 요것도 좀 평가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 공격한 게 역사학계가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의 역사인데 이만큼을 볼륨을 안 주고 부정한다. 이런 정도의 볼륨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패배했어요.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 3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오냐면 기관장으로 막 와요. 그때 논쟁을 했던 분들이 학술 분야에서 기관장으로 하고 기관장으로 와요. 기관장으로 오고 나서 이게 마치 어떤 대당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부정당해왔다.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 역사가 부정당한다는 이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뉴라이트 부분들은 돌이켜 봐야 돼요. 보수들이 이게 망해가는 거거든요. 망해가는 역사는 건들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은 아주 작은 진영에서의 극단이지 큰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의식은 국민들한테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뉴라이트에 관련된 교과서의 수록 부분들이 좀 거의 군사 작전처럼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저항했으니까 중단했단 말이에요. 아니 부인할 수가 없거든.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승만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부정선거했다가 쫓겨난 사람을 어떻게 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한 30이 50이나 되려나? 이승만이? 지금 참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할 건 아니라 민주당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될 게 국사편찬위원장, 그다음에 한국과 중앙연구원, 그다음에 동북아재단, 그다음에 진화위,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자체도 뉴라이트예요. 그다음에 저 누구예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아니 뉴라이트예요. 방통위원장 이진숙도 이진숙도 뉴라이트죠. 본인이 인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역사의 반란을 꾀한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건 MB를 만나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달래는 유경수 그 8월 15일에 갔잖아요. 이 두 개의 포석은 뭐냐면요. 뉴라이트를 진행하다가 멈췄던 두 진영의 어떤 전반적인 지지 세례를 가지고 저는 역사의 반란을 꾀한다고 봐요.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